산모가 위험합니다. 임신 중입니다. 쌍둥이에요. 구급대원의 외침이 법원 주차장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차에 오르려던 강진우의 동작이 멈췄죠. 방금 전, 불과 10분 전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온 전처가 법원 계단에서 하혈하며 쓰러졌다는 겁니다. 그것도 임신한 채로. 진우는 차에서 뛰어내려 계단을 향해 달렸습니다. 들것에 실린 서윤의 창백한 얼굴이 보였죠. 치마 아래로 흘러내린 피가 계단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3개월 전까지만 해도 함께 지냈는데 그럼 자신의 아이란 말입니까? 진우가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서윤의 차가운 손을 잡았죠. 방금 전까지 불륜녀라고 저주하며 이혼했는데 뱃속에는 자신의 쌍둥이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 16주 차입니다. 쌍둥이 심박동이 약해지고 있어요. 구급대원의 말에 진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구급차 밖에서 시어머니 박금자가 차갑게 속삭였죠. 저 애들 누구 씨인지도 모르는데 살려서 뭐해. 과연 이 아이들은 누구의 핏줄일까요? 그리고 서윤은 정말 불륜을 저질렀던 걸까요? 지금부터 조작된 증거와 음모로 파괴된 가족이 처절한 복수로 되돌아오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를 기다립니다. 이 이야기는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한 여성의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한 것입니다.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과 일부 상황은 창작되었으나 그 안에 담긴 고통과 배신, 그리고 복수의 서사는 실제 누군가가 겪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혜성그룹 본가의 거실은 언제나 차가웠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사하는 샹들리에 불빛만큼이나 냉랭한 공기가 흘렀죠. 이곳에 시집온 지 3년째, 서윤은 여전히 이 집의 온도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밥은 먹었어? 시어머니 박금자의 목소리가 2층 계단 위에서 떨어졌습니다. 언뜻 들으면 다정한 질문 같았지만 서윤은 그 속에 담긴 차가운 감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네, 어머님. 아침 일찍 먹었습니다. 서윤이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금자는 대꾸도 없이 계단을 내려와 소파에 앉더니 리모컨을 집어들었죠. 마치 서윤이 투명인간이라도 되는 양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또 안 들어왔어? 어제 회의가 늦게 끝나서 호텔에서 주무셨다고 하셨습니다. 서윤의 대답에 금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호텔? 그래, 호텔. 요새 우리 아들이 참 바쁘더라. 그 말투에는 비아냥이 가득했습니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죠. 남편 강진우는 최근 3개월째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항상 회의니 야근이니 하는 핑계를 댔지만 서윤은 알고 있었죠. 남편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금자는 소파에서 일어나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오늘 골프 모임 있어서 늦을 거야. 저녁은 알아서 먹어. 네, 어머님. 조심히 다녀오세요. 금자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검은색 벤츠가 저택 밖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서윤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죠. 오후 2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은 반가운 마음에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선 사람은 남편이 아니었죠. 안녕하세요, 사모님. 진우의 비서 최희수였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날씬한 여자였죠.
짙은 화장에 몸에 딱 붙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희수 씨, 무슨 일이세요? 사장님께서 서류 좀 가져가라고 하셔서요. 서재에 있다고 하셨는데. 희수는 능숙하게 2층으로 올라가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마치 이 집이 자기 집인 양 편안한 모습이었죠. 서류 봉투를 들고 내려온 희수의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사모님, 요새 사장님이 많이 바쁘시죠? 네, 회사 일이 많으신가 봐요. 그러게요. 요새 거의 매일 밤늦게까지 일하시던데. 제가 옆에서 많이 도와드리고 있어요. 희수의 말투에는 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유는 불편한 기분이 들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죠. 제가 누구보다 잘 챙기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희수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현관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서유는 가슴속에서 불안감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녁 8시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도 야근. 들어가지 마. 짧고 냉정한 문장이었습니다. 서유는 핸드폰을 꼭 쥐었죠.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밤 11시 1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였죠. 서유는 급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고 다만 소파 위에 커다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서유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죠. 그 순간 서윤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봉투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사진이었습니다. 수십 장의 사진들. 그리고 그 사진 속에는 서윤처럼 보이는 여자가 낯선 남자와 함께 호텔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이었죠. 같은 헤어스타일, 같은 몸매, 심지어 목에 있는 점까지 똑같았습니다. 이게 대체...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명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단 한 번도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남편 강진우 그리고 그 뒤에는 시어머니 금자와 비서 희수가 함께 서 있었죠. 진우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금자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서윤을 내려다봤고 희수는 승리한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서윤을 쳐다보지도 않았죠. 설명할 거 있어? 여보, 이건 조작된 거야. 나는 이런 적 없어. 믿어줘. 조작? 진우가 바닥에 떨어진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윤의 얼굴에 내던졌죠. 증거가 이렇게 확실한데 무슨 조작이야? 금자가 소파에 앉으며 냉소를 지었습니다. 서윤아, 내가 우리 집안을 이렇게 더럽힐 줄은 몰랐구나. 어머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입 닥쳐.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우리 진우한테 이혼 서류 써줘. 서윤은 무릎을 꿇고 금자 앞에 엎드렸습니다. 억울했지만 이 집에서 쫓겨날 수는 없었죠. 제발 한 번만 믿어주세요. 하지만 금자는 서윤을 발로 차며 밀어냈습니다. 꺼져. 당장 꺼지라고. 서윤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희수가 입꼬리를 올렸고 진우는 여전히 차갑게 서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짐 싸서 나가. 진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서윤이 사랑했던 그 따뜻한 남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이튿날 아침
서윤은 남편이 내민 이혼 서류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사무실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하얀 종이 위를 비추고 있었죠. 도장 찍어. 진우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더 냉랭했습니다. 옆에 앉은 금자가 팔짱을 끼고 서윤을 노려보고 있었고 희수는 문 앞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죠. 여보, 정말 이러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밤새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하지만 진우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있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해? 빨리 찍어. 변호사가 서류를 서윤 쪽으로 밀었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었죠. 눈물이 서류 위로 떨어졌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줘요. 서윤아, 그만 좀 해. 보기 민망하게. 금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서윤은 도장을 찍었습니다. 3년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죠. 진우는 서류를 챙겨 들고 일어섰습니다. 위자료나 재산 분할 같은 건 기대하지 마. 내가 잘못한 거니까. 알겠어요. 서윤은 고개를 떨군 채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죠. 법원을 나서는 서윤의 발걸음은 휘청거렸습니다. 4월의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비쳤지만 서윤의 마음은 얼어붙어 있었죠. 계단을 내려가던 서윤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순간 극심한 복통이 밀려왔습니다. 아랫배가 쥐어짜는 듯 아팠죠. 서윤은 난간을 붙잡으며 비틀거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사람이 서윤을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대답할 수 없었죠. 다리 사이로 따뜻한 액체가 흘러내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피가. 서윤이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치마 아래로 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죠.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누구 없어요? 사람 살려요. 부축하던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누군가 119에 신고했죠. 서윤은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귓가에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구급대원들이 달려왔죠. 법무법인 주차장에서 차에 오르려던 진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기, 무슨 일이야? 희수가 창문 너머를 봤습니다. 구급차예요. 누가 쓰러진 것 같은데. 가자. 우리랑 상관없어. 금자가 차 문을 닫으려는 순간 구급대원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부상자 상태 어떻습니까? 하열이 심합니다. 빨리 들것 가져오세요. 구급대원들이 서윤을 들것에 올렸습니다. 그때 한 대원이 서윤의 배를 확인하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죠. 산모가 위험합니다. 임신 중입니다. 쌍둥이에요. 그 외침이 주차장까지 들렸습니다. 진우의 동작이 멈췄죠. 뭐라고? 진우가 급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구급차 쪽으로 뛰어가기 시작했죠. 여보, 어디 가요? 희수가 소리쳤지만 진우는 이미 법원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임신했다고? 쌍둥이? 진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3개월 전까지만 해도 함께 지냈는데 그럼 자신의 아이란 말입니까? 구급차 앞에 도착한 진우는 들것에 실린 서윤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의식을 잃은 채 떨리고 있는 몸. 저 사람 제 아내. 아니, 전처입니다.
보호자이십니까? 빨리 타세요. 지금 바로 병원 가야 합니다. 진우가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서윤의 손을 잡았죠.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서윤아, 임신한 거 왜 말 안 했어? 하지만 서윤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구급대원이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있었죠. 지금 임신 16주 차로 보입니다. 쌍둥이 심박동이 약해지고 있어요. 산모도 위험합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는데 지금은 아내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서윤을 응급실로 옮겼죠. 진우는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금자와 희수가 도착했습니다. 진우야, 거기서 뭐 하고 있어? 어머니, 서윤이가 임신했대요. 우리 아이래요. 금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쌍둥이래요. 제 아이들이에요. 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죠.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서윤이 말이 맞았던 것 같아요. 조작된 거였을지도. 정신 차려. 금자가 진우의 뺨을 때렸습니다. 저 여자 꾀병이야. 너 동정심 유발하려고 꾸민 거라고. 하지만 구급대원이 뭘 알아? 누구 씨인지도 모르는 애들이잖아. 금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희수가 옆에서 거들었죠. 여보,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저 여자가 바람 피운 거 증거 다 있잖아요. 진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죠.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네, 저 남편. 아니, 전 남편입니다. 산모 상태가 위중합니다. 태아도 위험하고요. 지금 수술 들어가야 하는데 살려주세요, 제발. 진우가 의사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금자가 끼어들었죠. 잠깐만요, 의사 선생님. 수술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다른 방법이요? 예를 들면 애를 포기하고 산모만 살리는 거요. 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입 닥쳐. 누구 씨인지도 모르는 애들 살려서 뭐해? 금자가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산모만 살리세요. 애들은 필요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건 산모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의식도 없는데 무슨 동의예요? 제가 시어머니니까 제가 결정하겠어요.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우는 어머니와 의사를 번갈아 봤죠. 일단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의사가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금자는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일 하나 맡길 게 있어. 서윤이 눈을 뜬 곳은 낯선 병실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죠.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팔다리가 무거웠습니다. 깨어났군요. 옆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의사였죠.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차갑고 기계적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서윤이 가까스로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삼성병원입니다. 법원 앞에서 쓰러지셔서 응급으로 이송됐어요. 제 아기는요? 쌍둥이가... 아, 그거요. 의사가 서류를 넘기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태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수술해야 합니다.
수술이요? 무슨 수술이요? 낙태 수술입니다. 이대로 두면 산모도 위험합니다.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낙태? 아니, 안 돼. 이 아이들만큼은 지켜야 했습니다. 싫어요. 수술 안 받을 거예요. 산모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보호자가 동의했거든요. 보호자요? 누가요?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요. 박금자 씨. 그 순간 서윤은 깨달았습니다. 이것도 금자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아이들마저 없애려는 거였죠. 안 돼요. 수술 안 받아요. 서윤이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에 힘이 없었죠. 의사가 간호사에게 눈짓했습니다. 진정제 투여하세요. 네, 원장님. 간호사가 주사기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서윤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죠. 하지 마. 제발. 하지만 주사는 이미 팔에 꽂혔고 차가운 액체가 혈관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죠. 안 돼. 내 아기. 서윤의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침대에서 몸을 굴렸죠. 잡아요. 간호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이미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링거줄이 뽑히며 피가 흘렀죠. 으윽. 고통이 밀려왔지만 서윤은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리며 병실 문을 열었죠. 복도가 빙빙 돌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산모 잡아요. 빨리. 뒤에서 간호사들이 쫓아왔습니다. 서윤은 비상계단으로 뛰어들었죠. 계단을 내려가며 몇 번이나 넘어졌지만 일어나서 또 뛰었습니다. 1층 비상구를 빠져나온 순간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4월 봄비였지만 차갑기만 했죠. 서윤은 환자복 차림으로 거리를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살려줘. 누가 좀 살려줘. 하지만 아무도 멈춰 서지 않았습니다. 미친 사람 보듯 서윤을 피해 지나갔죠. 서윤은 비에 젖은 채 걷고 또 걸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횡단보도 앞에 섰을 때 서윤은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었습니다.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죠. 비켜요. 뒤에서 차 경적이 울렸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돌렸을 때 트럭이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빗길에 미끄러지며 서윤을 향해 돌진했죠. 으아. 서윤이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끝인가?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죽는 건가? 하지만 충격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누군가 서윤을 끌어당기는 힘이 느껴졌죠. 정신 차려요. 나이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윤은 땅바닥에 쓰러진 채 그 남자를 올려다봤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노신사였죠.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감사합니다. 병원 환자복을 입고 왜 이러고 계십니까? 어디 아픈 거 아닙니까? 노신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서윤은 대답 대신 눈물만 흘렸죠. 도와주세요. 제 아기들을 지켜야 해요. 아기라니요? 쌍둥이. 뱃속에 쌍둥이가 있는데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요. 서윤의 말에 노신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서윤을 바라보더니 결심한 듯 말했죠. 일단 제 차로 가시죠. 비도 오는데. 노신사는 서윤을 부축해 검은색 벤츠로 데려갔습니다. 차 안에서 담요를 꺼내 서윤에게 덮어줬죠. 기사님,
우리 병원으로 가세요. 급합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윤은 담요를 꼭 감싸며 떨고 있었습니다. 노신사가 따뜻한 차를 건넸죠. 마시세요. 몸을 좀 녹이고. 감사합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서윤. 이서윤입니다. 노신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서윤? 혹시 부친이 이양길 교수이십니까? 네. 어떻게? 그렇군요. 이 교수님 따님이셨군요. 노신사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20년 전 제 딸이 백혈병으로 죽어갈 때 이 교수님이 돈 한 푼 안 받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평생 갚지 못했는데 따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서윤은 놀라 노신사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를 아세요? 그럼요. 은인이시죠. 제 딸은 결국 못 살렸지만 이 교수님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노신사가 서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아이들도 따님도. 서윤은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처음으로 만난 진짜 구원이었죠. 7년이 흘렀습니다. 노신사 윤태경 회장의 도움으로 서윤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출산 후 서윤은 투자 분석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윤 회장의 금융 계열사에서 일하며 실력을 쌓았고 놀라운 통찰력으로 회사에 엄청난 수익을 안겨줬습니다. 쌍둥이 남매 준서와 하율은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누군지 물었지만 서윤은 단 한 번도 진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죠. 엄마, 우리 아빠는 어디 있어요? 준서야, 아빠는 멀리 계셔. 언제 볼 수 있어요? 글쎄다. 아마 영영 못 볼 거야. 서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서윤은 변해갔죠. 예전에 순하고 착한 며느리는 사라지고 냉철하고 강인한 투자자로 거듭났습니다. 2024년 봄 윤 회장이 서윤을 불렀습니다. 서윤 씨, 한국에 돌아갈 생각 없나요? 한국이요? 해성그룹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영 부실로 부채가 1,000억 원을 넘었더군요. 서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해성그룹. 자신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그 가문.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강진우 사장과 최이수 부사장의 방만한 경영 때문입니다. 공금을 횡령했고 무리한 투자로 손실이 커졌죠. 곧 파산할 겁니다. 윤 회장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해성그룹의 재무 상태가 적혀 있었죠. 서윤은 서류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제가 인수하고 싶습니다.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어요. 윤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계열사 명의로 해성그룹 채권을 매입했습니다. 이제 최대 채권자는 우리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은혜를 갚는 겁니다. 이 교수님께 받은 은혜를. 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7년을 기다렸죠. 이제 복수할 시간이었습니다. 한 달 후 서윤은 에이든 서라는 영문 이름으로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해성그룹은 서윤의 정체를 몰랐죠. 다만 거대 투자사의 대표가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에이든 서 대표님을 모시기 위해 환영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해성그룹 비서실장이 진우에게 보고했습니다. 진우는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알았어.
어머니께도 참석하시라고 전해. 네, 사장님. 7년 동안 진우도 많이 변했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섞였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죠. 희수와 재혼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희수는 회사 돈을 빼돌렸고 금자는 여전히 진우를 조종했죠. 가끔 서윤 생각이 났습니다. 7년 전 법원 앞에서 쓰러진 서윤. 그 후 병원에서 자살했다는 보고를 받았죠.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파티 당일 혜성그룹 본사 최상층 연회장이 화려하게 꾸며졌습니다. 샹들리에가 빛났고 고급 음식이 준비됐죠. 금자는 명품 드레스를 입고 왔고 희수는 진주 목걸이를 자랑했습니다. 드디어 우리를 살릴 투자자가 오는군. 금자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번에 투자만 받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어머니. 희수가 금자 옆에 붙어 아첨했습니다. 금자는 희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역시 우리 며느리는 희수야. 저번 서윤이랑은 비교도 안 돼. 그 여자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기분 나빠요. 저녁 8시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드레스를 입은 여인이 가면을 쓰고 들어왔죠. 뒤를 따라 경호원들이 입장했습니다. 진우가 앞으로 나가 인사했습니다. 에이든 서 대표님 환영합니다. 여인은 대답 없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하이힐 소리만 연회장에 울려 퍼졌죠. 중앙 테이블에 도착한 여인이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면을 벗었습니다. 순간 연회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어머님. 죽었다던 며느리가 살아서 돌아오니 반가우신가요? 서윤이었습니다. 7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세련된 화장, 당당한 자세, 그리고 차갑게 빛나는 눈빛. 금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럴 수가. 당신 죽었잖아. 죽었다고요? 누가 그러던가요? 서윤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크게 떴죠. 서윤, 당신, 이제 서윤이 아니에요. 에이든 서 혜성그룹의 최대 채권자입니다. 서윤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내던졌습니다. 채권 증서들이 흩어졌죠. 당신들 회사, 이제 제 겁니다. 서윤의 등장으로 연회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금자는 소파에 주저앉았고 진우는 말문이 막혔죠. 희수만 차갑게 서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거야? 금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윤은 샴페인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죠. 궁금하세요? 7년 전 어머님이 보낸 사람들 덕분에 거의 죽을 뻔했어요. 하지만 은인을 만났죠. 그분 덕분에 살았고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난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하셨다고요? 서윤이 비서에게 손짓했습니다. 비서가 노트북을 가져와 화면을 켰죠. 프로젝터에 녹취록이 떴습니다. 저거 병원 가는 길에 사고로 위장해서 처리해. 씨를 말려야지. 금자의 목소리였습니다. 7년 전 법원 앞에서 희수에게 했던 말이었죠. 이건 금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연회장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뿐만 아니죠. 어머님이 지난 10년간 회사 공금을 횡령한 증거도 있습니다. 서윤이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금자 명의의 비자금 계좌 내역이었습니다. 총액 200억 원이 넘었죠.
이것도 조작이야. 믿지 마. 하지만 아무도 금자를 믿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으니까요. 진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서윤,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복수하려고? 복수라니요. 전 그저 사업하러 온 겁니다. 혜성그룹을 인수하고 정상화하려고요. 그럼 어머니를 왜 이렇게 몰아붙여? 진실을 밝히는 것뿐이에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서윤이 마지막 화면을 띄웠습니다. 7년 전 서윤을 모함했던 사진. 그 사진의 원본과 포토샵 작업 파일이었죠. 이 사진 기억하시죠? 이것 때문에 저는 불륜녀가 됐고 이혼당했습니다. 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화면에는 사진 합성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작업자는 최희수 부사장, 의뢰인은 박금자 회장. 7년 전 저를 집에서 쫓아내기 위해 조작한 거였습니다. 거짓말이야. 내가 왜 그런 짓을... 희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담담하게 말했죠. 금자 회장님이 제 친정 재산을 가로채려 했고 희수 부사장은 사모님 자리를 원했죠. 그래서 둘이 짜고 저를 제거한 겁니다. 진우가 희수를 돌아봤습니다. 희수는 고개를 저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진실을 말하고 있었죠. 여보, 믿지 마요. 저 여자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품었던 의문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죠. 서윤은 정말 결백했던 겁니다. 서윤,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7년 늦었어요. 서윤이 등을 돌렸습니다. 내일부터 혜성그룹 경영권 인수 절차를 시작합니다. 준비하세요. 서윤이 연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뒤에 남겨진 금자와 희수, 그리고 진우는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죠. 다음 날 희수는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게 두려웠죠.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웠습니다. 어떻게든 저 여자를 막아야 해. 희수는 결심했습니다. 서윤의 약점을 찾아야 했죠. 오후 희수는 서윤의 임시 사무실에 몰래 침입했습니다. 경호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렸죠. 뭐라도 있겠지. 희수가 책상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책상 위에 놓인 액자가 눈에 들어왔죠. 액자 속에는 쌍둥이 남매 사진이 있었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희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남자아이의 얼굴이 너무나 익숙했죠. 이건 진우였습니다. 어렸을 때 진우와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희수는 경악했죠. 설마 서윤의 아이들? 희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7년 전 서윤이 임신했다는 보고를 받았었죠. 하지만 병원에서 자살했다고 들었습니다. 아이들도 함께 죽었다고. 살아있었어. 아이들이 살아있었어. 희수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급히 사무실을 빠져나왔죠. 이 사실을 알리면 모든 게 끝장날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걸 이용해야 했죠. 희수는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희수는 금자에게 급히 연락했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서윤한테 아이들이 있어요. 뭐라고? 금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년 전 분명 처리했다고 들었는데 아이들이 살아있다니. 쌍둥이예요. 남자의 하나, 여자의 하나. 사진 봤는데 진우 사장님 얼굴이랑 똑같아요.
금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죠. 그 아이들을 데려와. 우리 카드로 쓸 수 있어. 알겠습니다. 희수는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국제학교를 알아냈고 학교 시간을 노렸죠. 사흘 후 준서와 하율이 학교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나, 엄마 왜 안 와? 조금만 기다려. 금방 오실 거야. 그때 검은색 승합차가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며 남자 둘이 내렸죠. 너희들, 엄마가 부르셔서 왔어. 따라와. 거짓말이에요. 엄마는 우리 직접 데리러 온다고 했어요. 하율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강제로 아이들을 차에 태웠죠. 으악, 나요. 조용히 해. 차가 출발했습니다. 준서와 하율은 겁에 질려 서로를 꼭 안았죠. 1시간 후 서윤은 학교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모님, 아이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즉시 학교로 달려갔지만 아이들은 없었죠. CCTV를 확인했습니다. 검은 승합차에 타는 아이들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준서야, 하율아.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문자가 왔죠. 아이들을 살리고 싶으면 오늘 밤 11시 혜성그룹 본사 옥상으로 와라. 혼자. 마이너스 박금자. 서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함정인 걸 알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아이들을 구해야 했습니다. 밤 11시 서윤은 혜성그룹 옥상에 도착했습니다. 금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고 희수가 옆에 서 있었죠. 그리고 의자에 묶인 준서와 하율이 보였습니다. 엄마, 조용히 해. 희수가 아이들을 때렸습니다. 서윤이 달려가려 했지만 경호원들이 막아섰죠. 아이들한테 손대지 마. 손대지 말라고? 웃음내. 금자가 일어서며 준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뺨을 후려쳤죠. 으악. 그만해요. 제발. 서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금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역시 약점이 있으니 다루기 쉽네. 7년 전에 이렇게 했어야 했어. 원하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회사 지분이에요? 둘 다. 그리고 하나 더. 금자가 서윤 앞에 서류를 던졌습니다. 이 서류에 사인해. 모든 재산과 회사 지분을 포기한다는 각서야. 그리고 금자가 옥상 난간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서 뛰어내려. 그럼 아이들은 살려줄게. 미쳤어요? 제가 죽으면 아이들은 누가 키워요? 우리가 키우지. 어차피 우리 핏줄이잖아. 금자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서윤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죠. 절대 안 돼요. 차라리 같이 죽을래요. 그래. 그럼 아이들부터 먼저 보내줄까? 금자가 하율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에 주사기를 들고 있었죠. 이거 맞으면 조용히 잠들 거야. 고통 없이. 안 돼. 서윤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경호원들이 서윤을 붙잡았죠. 금자가 하율의 팔을 잡았습니다. 주사기 바늘이 피부에 닿으려는 순간 거기까지. 옥상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진우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노트북이 들려 있었죠. 어머니, 당신이 사람이긴 합니까? 진우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내가 왜 여기? 어머니가 7년 전에 한 짓 다 알았습니다. 서윤을 모함한 것도
아이들을 죽이려 한 것도. 진우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7년 전 금자와 희수가 나눈 대화 녹음이 재생됐죠. 서윤이 너무 착해서 문제야. 저런 애는 쉽게 제거할 수 있어. 그럼 사진 조작으로 갈까요? 좋아. 그리고 임신했다는 거 알면 더 골치 아파지니까 미리 처리해. 금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어디서? 회사 비서실 서버에서 찾았습니다. 어머니가 지울 줄 알았는데 백업이 남아있더군요. 진우가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죠. 서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진우의 등장으로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경호원들이 금자와 희수를 둘러쌌죠. 서윤은 재빨리 아이들에게 달려가 밧줄을 풀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준서와 하율이 엄마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서윤은 아이들을 꼭 안으며 진우를 바라봤죠. 진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진우 씨, 이미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서윤의 변호사가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뒤이어 경찰들이 들어왔죠. 박금자 씨, 최희수 씨, 미성년자 납치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 체포라고? 금자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수갑을 채우고 있었죠. 내가 누군지 알아? 혜성그룹 회장이야. 이제 아니십니다. 회사는 이미 채권단에 넘어갔고 회장님 명의 재산은 모두 동결됐습니다. 서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금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서윤아, 제발 한 번만 봐줘. 어머님께서 저한테 그랬던 것처럼 저도 한 번만 기회를 드리죠. 감옥에서 금자는 경찰에게 끌려갔습니다. 희수도 마찬가지였죠. 여보, 도와줘요. 희수가 진우를 불렀지만 진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7년 동안 속고 살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옥상에 서윤과 진우만 남았습니다. 아이들은 변호사가 먼저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서윤아, 진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서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7년 전 여보는 저를 믿지 않았어요. 증거가 있다는 이유로 저를 버렸죠. 아이들마저 부정했고,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몰랐다고 용서가 되나요? 당신이 부정했던 아이들이에요. 죽을 때까지 당신 자식 볼 생각 마세요.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발, 한 번만. 이제 끝이에요. 우리 사이는 7년 전에 이미 끝났어요. 서윤이 등을 돌렸습니다. 진우는 무너진 채 바닥에 주저앉았죠. 한 달 후, 금자와 희수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증거는 명확했죠. 사진 조작, 살인 교사, 아동 납치, 공금 횡령. 피고인 박금자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최희수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에서 끌려나가는 금자의 모습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재벌가 회장의 몰락이었죠. 금자의 재산은 모두 몰수됐습니다. 범죄 수익으로 판정됐기 때문이죠. 집도 차도 명품도 모두 압류됐습니다. 7년 후 금자는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곳이 없었죠. 아들 진우는 연락을 끊었고 친척들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금자는 길거리를 헤맸습니다.
치매가 왔는지 기억이 자꾸 사라졌죠. 고급 레스토랑 앞에서 음식 냄새를 맡으며 서성거렸습니다. 여기 내 집인데. 하지만 아무도 금자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경비원이 쫓아냈죠. 여기서 뭐 하세요? 빨리 가세요. 금자는 비틀거리며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지며 먹을 것을 찾았죠. 배고파. 밥 좀. 그 모습이 지나가던 시민의 핸드폰에 찍혔습니다. SNS에 올라갔고 곧 뉴스가 됐죠. 전 해성그룹 회장 박금자 씨, 노숙자 신세로 전락. 뉴스 화면에 쓰레기통을 뒤지는 금자의 모습이 생중계됐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찼죠. 자업자득이야. 그렇게 악한 짓 하더니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금자의 처참한 최후였습니다. 한편 희수는 감옥에서 매일 후회했습니다. 욕심 때문에 모든 걸 잃었죠. 진우는 면회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죠. 1년 후 해성그룹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윤이 회장으로 취임한 뒤 부실 사업을 정리하고 투명 경영을 실천했죠. 직원들의 복지를 개선했고 혁신적인 투자로 회사는 다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윤 회장님, 이번 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비서가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서윤은 미소를 지었죠. 좋아요. 직원들 보너스 20% 인상하세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서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죠. 7년 전 이곳에서 쫓겨났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됐습니다. 퇴근 후 서윤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죠. 문을 열자 준서와 하율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어머, 우리 공주님 왕자님. 오늘 학교는 어땠어? 좋았어요. 수학시험에서 100점 맞았어요. 준서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율도 끼어들었죠. 저는 미술대회에서 금상 받았어요. 정말? 우리 아이들 최고네. 서윤은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이 순간이 가장 행복했죠. 아빠 없이도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하율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희 아빠는 언제 볼 수 있어요? 서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빠가 누군지 알고 있었죠. 하지만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글쎄, 아빠는 너희를 만날 자격이 없어. 왜요? 너희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희를 버렸거든. 준서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우리한테는 엄마가 있잖아요. 엄마가 아빠까지 해주시니까. 서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렇게 착한 아이들을 키울 수 있어서 감사했죠. 그날 밤 서윤은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이한길 교수, 10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였죠.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까요?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서윤은 아이들과 함께 경기도 파주에 있는 아버지 묘소를 찾았죠. 할아버지 뵈러 가는 거예요? 응. 할아버지께 인사드려야지. 묘소에 도착했습니다. 깨끗하게 관리된 묘비 앞에서 서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들도 따라 절했죠. 아빠, 저 왔어요. 서윤이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가 도와주셨던 윤태경 회장님 덕분에 살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성공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 이제 다 끝났어요. 저를 괴롭혔던 사람들 모두 벌받았어요. 그리고 서윤이 준서와 하유를 바라봤습니다. 아빠의 손주들이에요. 이렇게 예쁘고 착하게 자랐어요. 우리 정말 행복해요. 준서와 하율도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준서예요. 저는 하율이에요. 할아버지를 직접 못 뵈서 아쉬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묘소를 떠나는 길, 서윤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멀리서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진우였죠. 진우는 서윤과 아이들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가갈 용기가 없었죠. 자신은 그들의 행복에 낄 자격이 없었습니다. 서윤은 진우를 봤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였으니까요. 차에 오른 서윤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저녁 뭐 먹을까? 피자, 떡볶이. 그럼 둘 다 시켜 먹자. 웃음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윤은 룸미러로 멀어지는 묘소를 바라봤죠. 그곳에 여전히 서 있는 진우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진우는 평생 후회하며 살 것입니다. 자신이 버린 가족을, 자신이 믿지 않았던 사랑을. 하지만 서윤에게는 이미 과거였습니다. 이제 서윤에게는 빛나는 미래와 사랑하는 아이들과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있었으니까요. 차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석양이 서윤의 얼굴을 비췄죠.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웃을 수 있었으니까요. 복수는 끝났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행복이었습니다.